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파파입니다. 오랜만에 질문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비주거용 건물, 상가나 사무실 같은 업무용 부동산이죠.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 실무에서는 전세권 설정 대신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걸 봤는데요. 실무에서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내용의 질문이에요. 우리 공인중개사가 현장에서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업무용 부동산 임대차에서는 전세권 설정 대신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는 임차인이 종종 있고요. 그 이유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딱 열람해 봤더니 근저당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근저당권자가 은행이 아니라 어떤 회사들이에요. 해당 건물에 직접 가보면 그 로비에 임차사들이 적혀 있잖아요. 그 임차사들을 보니까 근저당권자들이 그 건물에 입점해 있는 거예요. 뭐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돈을 빌린 건가? 그건 아니겠죠. 임차회사에서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전세권 설정 대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겁니다. 기본 상식부터 짤막하게 하나 보고 갈게요. 상가나 사무실도 확정일자를 통해서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상식이죠. 다만 주택과 다른 점이 있는데요. 주택은 월세가 얼마인지를 신경 쓰지 않고 보증금이 얼마인지도 제한을 두지 않아요.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보증금 전체에 대해서 우선 변제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상가나 사무실은 좀 다르죠. 지역별로 환산보증금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요. 지역별 환산보증금을 초과하게 되면 상인법의 대부분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고요.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업무용 임차인들은요, 전세권 설정을 별도로 하거나 또는 월세에 비해서 보증금이 큰 수준은 아니니까 주택처럼 전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별다른 보호장치 없이 그냥 입주를 하기도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일정 기간 동안 월세를 안 내는 것으로 보증금을 까겠다, 차감하겠다 이 생각인 거죠. 그런데요, 보증금이 1, 2천만 원 정도가 아니라 억대라면 어떨까요? 3억 원, 5억 원, 10억 원, 상가나 사무실의 규모가 크다면 당연히 월세도 높겠지만 이렇게 몇억 원대의 보증금도 존재하죠. 이런 경우에는 뭔가 보증금 보호장치를 마련해 놓아야 할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전세권 설정을 하지만 이때 전세권 대신 근저당권을 선택하는 임차인도 있습니다. 주로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그리고 규모가 큰 회사일 경우에 전세권 대신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해요. 그럼 근저당권이 전세권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느냐? 있으니까 선택을 하겠죠. 자,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근저당권의 특징을 먼저 알아야 하겠죠. 일반적으로 저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담보 잡히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근저당은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이미 발생한 채권일 수도 있고 앞으로 미래에 발생할 채권일 수도 있어요. 횟수가 한 번일 수도 있고 여러 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정확히 확정되지 않은 어떤 금액에 대해서 그 최고액을 미리 설정을 해놓고 저당 잡히는 것이 바로 근저당이죠. 이 근저당이란 제도가 왜 만들어졌느냐? 자, 두 개의 회사가 서로 거래를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A가 B한테 납품을 하는데 B는 그때그때 건 바이 건으로 결제해 주지 않고 한 3개월에 한 번씩 몰아서 대금을 한 번에 결제해 줍니다. 납품하는 금액이 좀 크다면 A 회사, 이 회사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수도 있겠죠. B 회사가 삼성전자처럼 좀 단단하고 큰 회사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어느 날 B 회사가 망한다면 A는 중간에 납품한 대금을 못 받잖아요. 매월 2억 원어치씩 납품을 하는데 B회사가 잘못될까봐 불안해합니다. 그때 B회사가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B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으니까 또는 사옥이 있으니까 그걸 담보로 잡혀줄게. 매월 2억 원 정도 납품을 해주고 3개월에 한 번 대금 결제를 해주니까 넉넉 잡고 한 7억 원 정도로 해서 담보 설정을 해줄 테니까 우리한테 문제가 생기면 그 7억 원 안에서 실제로 받을 돈만큼 보호받으면 되잖아. 안심되지? 자, 걱정 말고 납품하세요. 자, 이렇게 얘기가 되면 A 회사가 안심하고 납품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근저당이에요. 그래서 저당이 아니라 근저당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설정할 당시에는 최종 금액이 딱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액이 아닌 채권 최고액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채권 최고액 7억 원으로 근저당을 설정할 당시에는
실제 채권액이 2억 원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설정한 그 다음에 새로 몇억 원이 추가되었다 하더라도 총 7억 원 한도 내에서는 설정일을 기준으로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공인중개사분들은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근저당이란 제도가 이런 이유 때문에 만들어진 것인데 실제로 이거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곳은 은행이죠. 부동산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매일같이 열람해보는 우리 공인중개사가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것은 주로 은행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대출해준 금액보다 조금 더 높은 채권 최고액을 설정하는데요. 얼만큼 높은 금액을 설정하는지는 서로 협의로 정하면 돼요. 관례상 대출액의 120%를 설정하고요. 제2금융권들은 대출액의 130%를 설정합니다. 자, 그러면 은행이 1억 원을 빌려주면서 근저당이라는 이 제도를 이용해서 1억 2천만 원을 설정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돈을 갚지 못하거나 이자가 계속 밀릴 경우에는 담보로 잡은 그 부동산을 경매로 넘겨서 현금화를 한 다음에 대출금을 은행에서 다시 회수해 와야지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 기간 동안 이자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겠죠. 이게 기대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20%를 업해서 근저당을 설정하면 추후에 새롭게 발생할 그 미납 이자까지도 모두 챙길 수 있더라. 그래서 금융권이 담보대출을 해줄 때 저당이 아닌 근저당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일반 은행에서는 120%, 이자가 조금 더 비싼 제2금융권에서는 130%를 설정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자가 밀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이자까지 모두 챙길 수 있도록. 자,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근저당권을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증금이 적은 좀 일반 임차인들은 여기까지 생각을 하지 않지만 보증금이 크고 제법 규모가 있는 회사라면요. 회사의 모든 거래에 대해서 이익과 손해가 전부 다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보증금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거기에 보증금 반환 지연이라던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까지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이 아닌 근저당권 설정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 공인중개사가 진행하는 그 계약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은 좀 적기는 하죠. 중개보수가 좀 큰 고가의 임대차 계약으로 갈수록 임차법인 쪽에서 전세권 설정 대신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은행처럼 실제 지불한 보증금 액수의 120%를 설정해요. 이거는 협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120%를 설정하는 것으로 협의를 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분들 상가나 사무실 같은 업무용 부동산을 중개하시면서 오늘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